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자, 이어서 저는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100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또 진행자로 맞습니다. 만나게 되네요. 네, 박정호 MC께서 지금 휴가를 가셔가지고요. 네. 제가 이번 일주일에 한 3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인데요. 100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말로 표현하자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100일이었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기저효과는 이제 직전에 윤석열 정부하고 네, 비교하는 비교했을 거잖아요. 때. 근데 거기는 워낙 바닥이 아니고 거의 마이너스. 지하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였죠. 뭐 누가 집권되는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하면 다 잘했다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글쎄 모든 면에서 A 학점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정 지지율이 63%대 나오고 있고요. 역대 세 번째 높은 국정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우려 내지는 불신감을 갖고 있던 국민들의 그 의혹을 꽤 많이 씻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에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불안하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대북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안보 문제라든지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네, 네. 중국으로 확 쏠리고 미국과 멀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일본과도 뭐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일본과도 뭐 네. 더 멀어지고 뭐 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던 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씻어냈다. 네. 그러니까 49%의 득표로 집권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찍지 않았던 층도 불안하게 바라봤던 층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이게 완전히 뭐 친중 노선으로 확 쏠릴 줄 알았더니 아니네? 라고 하면서 지지를 보내게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뭐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그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측면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으로 업종으로 따지면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부에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네. 사실은 이게 뻔히 예상이 위기가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렇게 뭐 납다 분해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네. 그거 보면 물량 공세할 게 뻔히 보이는데도 여기서 어떤 산업 정책이라는 걸 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네. 근데 최근에 이거 이제 시동을 걸었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과거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거고 저는 앞으로도 소위 그 업사이드는 많이 남았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일이 많이 남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피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3,314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효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000 뭐 제일 낮은 점은 뭐 2,300 밑으로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3,000을 훌쩍 넘기는 것은 거의 제가 보기엔 90% 이상은 정책 이슈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끌고 있는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정책 이슈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죠. 네. 그래서 방향이 이쪽으로 섰구나. 그리고 이런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자본시장에서의 룰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면 그 바뀐 룰에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만년 저평가에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게 지금 3,300을 뚫은 거죠. 네, 그러면 5천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5천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정되어 있던 개혁 과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이 돼야 되고 네. 사실은 중간에 약간 휘청했잖아요. 네, 네. 그게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50억 이상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것과 배당 소득 분리과세율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안이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2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7.5% 정도를 예상했는데 38.5% 얘기가 나오면서 좀 휘청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아마 10시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연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안 낮추고 기존 50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네. 이렇듯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또 더불어민주당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해 나갔을 때 네. 그리고 그 바뀐 환경에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보장되면 5천 찍을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이제 밀고 나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개혁 과제라는 거는 경제와 관련된 개혁 과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경제 네. 특히 이제 자본시장과 우리나라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을 포함한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그게 달성될 때 5천이 가능하겠죠. 근데 어느 개혁 분야보다도 사실상 가장 저항이 세고 또 그리고 가장 힘이 센 상대를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검찰 개혁을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검찰 개혁의 대상인 지금의 검찰보다 사실은 거버넌스 개선이 훨씬 상대방이 힘이 세요. 네, 네. 검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세요. 뭐 네. 특히 우리는 그동안 금융자본보다는 산업자본 위주로 성장해 왔고 산업자본의 힘이 단순히 그냥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자본이 사실은 언론도 움직이고 뭐 광고주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그동안 어떤 그 일부 학계도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제일 어려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잠시 뒤부터 100일 기자회견이 시작될 텐데요. 이재명 표 기자회견 이제 추첨을 해서 이제 또 질문을 받아서 또 답변을 하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질문들 나오고 뭐 어떤 답변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금 현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지아주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한국인 직원들의 네. 이제 귀국 문제. 네. 근데 밤에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비행기 출발했는데 네. 미국에서 못 뜬다.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연기됐고, 그러다가 네. 뭐 혼란을 겪다가 잘 해결되는 거로 또 네, 네. 뉴스가 전해져서 다행스러운데 어젯밤에 난리 났었죠. 난리 그냥 났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한 질문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민주당 당내에서도 어젯밤에 또 그렇죠. 다른 특검법. 이유로 난리가 났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나눠볼 건데요. 뭐 네. 그거와 관련한 아마 현안과 관련한 질문이 많을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민생 지원 소비 쿠폰을 1차는 다 지급을 받았는데 네. 이제 10월 초가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달 하순에 또 2차가 지급될 텐데 지금 소비 쿠폰으로 이제 소비 진작 내지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계속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면 바닥 경기는 뜨뜻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녀봐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 관련한 또 질문들이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어젯밤에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 민주 시민분들도 굉장히 분노하는 밤을 좀 보내셨는데 그 얘기 또 해보면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어제 저녁쯤에 김명기 원내대표가 국힘 송원석 대표와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기간도 연장하지 않고 또 인원도 증원하지 않겠다. 아주 최소한만 증원하겠다. 그다음에 중계도 의무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젯밤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그 최종 결렬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국힘에서는 이거 파기 아니냐, 다 해놓고 이렇게 파기하면 뭐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직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난 거였고, 그래서 파기가 아니라 최종 결렬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아니 과거에도 왕왕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해서 합의문에 각자 서명까지 했다가도 네, 네. 각 당에 돌아가서 의원총회 추인을 못 받아서 깨진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네. 이번도 그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글쎄 이제 너무 많이 양보했다. 네, 그렇죠. 라는 그 측면이 있고, 저는 약간 아쉬운 게 만약에 어제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안을, 이게 지금 세 개 특검이 다 한 달 30일씩 연장하는 아니잖아요. 조직도 더 키우고, 만약에 어제 원내대표 합의의 내용이 내란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기간 연장을 안 하고 김건희 특검은 3개월을 연장하는, 그러니까 네. 한 달씩을 다 김건희 특검에 몰아주는 합의였다면 어땠을까?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것 수 같아요. 있을 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란 특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세계 특검 중에 수사할 내용이 가장 많은 거, 그리고 하면 할수록 해야 될 게 계속 맞아요. 나오는 거는 네, 네. 누가 봐도 끝이 김건희 없어요. 특검이거든요. 제가 보세요, 이거 매간 매직도 계속 나오는데 맞습니다. 저게 다일까? 제가 보기엔 극히 일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나온 거는. 네, 네. 더 이른바 김건희 입장에선 더 돈 되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 자리는 그냥 해줬을까? 맞습니다.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도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지아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인도 이제 곧 비행기를 타겠죠. 네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아마 바라건대 오늘 중으로 적어도 미국에서 출발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네네. 비행기도 출발하고 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에서 보여줬던 어떤 협치를 살려간다는 의미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도 특검법에 합의를 했던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조금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가지 범죄인데 사실 그중에서 시작도 못한 것들도 많이 네. 있고, 정말 파면 팔수록 계속 나와서 이거는 연장이 불가피한데, 그럼요. 예,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구나 이제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정청래 당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내란에 대한 망언을 했던, 노상원 수첩대로 이루어졌어야 했다라는 망언을 했던 장본인이 이 송원섭 원내대표로 밝혀진 게 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퇴 요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도 매우 안 좋았죠. 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발언을 한 건데. 네, 그렇죠. 죽었어야 했다 이 얘기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랄까요? 가벼워요. 잘 아시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삼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원내대표가 적어도, 왜냐면 각 당의 원내대표는 항시 만나서 협상하고 맞습니다. 조율하고 네. 때로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교섭권 내지는 협상권을 위임해 준 사람이 그 위임을 총괄해서 다 받은 사람이 원내대표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국힘의 어떤 초재선 의원은 몰라도 적어도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물론 다른 초재선 의원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안 되지만, 그거는 네. 완전히 내란 세력이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스스로 증명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네.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른 사람도 아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 뭐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게 되고 어젯밤에는 이제 합의 발표까지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안 맞았어요, 이게. 맞습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체포동의안도 상정이 될 예정인데요. 뭐 통과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뭐 통과는 당연한 거고 아마 권성동 의원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제 신상 발언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회의장 그 발언대에 나와서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내가 포기한다고 네. 약속을 했으니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포기가 본인이 안 되죠. 포기한다고 네. 포기할 수 있는 맞습니다. 뭐 개인의 권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통과시켜 달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을 찍어 달라라고 발언을 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어차피 통과될 거. 어차피 통과될 거. 나를 그냥 통과시켜 달라라고 해서 내가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통과된 거다. 굉장히 마음 아프게 가결표를 찍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결시켜 달라고 해도 통과된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또 통과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속보가 단독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윤석열이 하도 지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경호처 지휘부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하도 지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늦게 출근할 경우를 대비해서 몰래 들어갈 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통로는 당초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아니 저 비밀 통로를 그러니까 그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에다가 맞습니다. 만들었다는 네. 얘기예요? 야, 이게 윤석열이 하도 지각을 하다 보니까 몰래 가려고 가장 행렬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두 번 경호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은 가짜로 가짜, 보내고 출근할 한 번은 때. 진짜로 오후 한 2시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들어갈 때 몰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저렇게 했다는 겁니다. 와, 그 진짜 기가 막히네요. 진짜 멍청하죠. 아니 사실 청와대 그냥 들어갔으면 네. 청와대 관저가 있는 곳은 진짜 청와대 그 경내에서도 제일 깊숙한 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늦게 가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박근혜는 뭐 출근 안 했다는 거 안 아닙니까? 나갔잖아요. 안 나갔어도 아예. 몰랐던 거죠. 본관에 있는 직무실에 안 나갔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래도 알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뭐 한참 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뿐이지. 네. 그때 그거를 하루도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옮기더니 출근하기 싫어갖고 늦게 나오면서 별 수단을 뭐 가짜 행렬도 보냈다가 그렇죠. 이제는 비밀 통로까지 만들고. 네, 여기에 또 4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중기 특검팀에서는 이 통로 건설의 위법 가능성을 확인할 것으로 확인할 것 같다고 합니다. 야, 정말 매일매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 멍청해도 어느 정도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다고 티 안 나? 아니 그 어차피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그 집무실까지 전체를 지하 통로로 만들어서 다니면 모를까? 네. 어차피 거기서 지상 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비밀 통로를 저 대통령실 청사에다 만든다고 티가 안 날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또 이상하네. 자, 이제 10시가 되어서 지금부터는 100일 기자회견이 시작될 건데요.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을 너무 늦게 모셔가지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지금 이제 12일 새벽 1시에 아마 한국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정부는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죠. 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의 문화는 모든 거를 문서화해 놓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관세 협상을 통해서 작성된 문건이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문서화하자고 그랬는데 미국 측이 완강히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깨지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겁나서 사인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들도 적응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일어난 해프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 이번에 억류됐던 우리나라 직원들 중에는 이스타로 들어간 분도 있지만 B1 단기 상용 비자로 들어간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월급 받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사실은 월급은 한국에 있는 회사 본사에서 지급받았죠. 네. 그래서 적어도 B1 비자는 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기존의 미국과도 또 다른 모습이에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지금 트럼프 시절을 일종의 자연재해로 표현하는 분도 있던데. 네. 근데 우리는 자연재해가 발생했다고 자연재해를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를 대처하는 능력이 네.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아니면 지난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조성한다는 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불. 일단은 돈 줄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최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팀이 또 경제팀이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그리고 삼부토건 부회장 지금까지 계속 도주를 하고 있었던 이기훈 부회장이 55일 만에 잡히지 네. 않았습니까? 정말 3대 특검이 진행 중인데 매일매일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고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서 이제 김건희 특검을 석 달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석 달 연장해도 다 못 끝낼 가능성이 그럴 것 높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을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검의 활동 시한이 종료했을 때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계속 수사해 나가야 될 사건을 국가의 상시적인 수사기관 어디서는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수청이 그때까지 마련되기는 조금 힘들 힘들고. 것 같고 네. 이제 국수본이나 어디에서 받아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전까지는 특검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기훈 부회장이 잡힌 건 다행스러운데 앞으로 그 입을 통해서 나올 것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뭐 삼부토건이나 웰바이오텍의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본 게 누구한테 결국엔 종국적으로 흘러갔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당시 정권의 최고위층과의 어떤 공모 내지는 의사 소통 없이 가능했던 일이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번에 또 다른 어두운 면을 샅샅이 좀 드러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뭐 특검 수사 관련해서 좀 미진해 보이는 측면도 있고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시까지는 계속 응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